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18세기 대각성 운동에 관한 오디오북 발췌록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이 운동, 오늘 함께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부흥운동,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고, 또 누가 이걸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복잡한 역사를 좀 명료하게 풀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면 부흥 이전 시대를 새벽 전의 어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앤 여왕 시대, 그리고 조지 2세 때까지 영국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였어요. 네, 정치 부패도 심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냉소주의가 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흥미롭게도 새벽의 여명 같은 그런 조짐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 여명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박해 피해온 위군호들 있잖아요. 그들의 경건함, 근면함 이런 것들이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아이작 와스의 찬송가나 필립 도드리지 같은 분들의 활동처럼 그 웨슬리나 휘트필드 같은 유명한 이름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영적인 씨앗 같은 게 뿌려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기반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밑작업이 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이름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또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 헌팅턴 백작 부인. 이런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옥스퍼드 홀리클럽 시절부터 이미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었고요. 네, 감리교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분들 역할이 다 달랐다는 점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인물만 나열할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 어떻게 보완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이 운동의 폭발력을 만들었거든요. 서로 보완적이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휘트필드는 정말 타고난 웅변가였어요. 불꽃처럼 군중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었죠. 네, 설교로 유명했죠. 반면에 존 웨슬리는 그 불꽃을 지속 가능한 불길로 만든 조직가였어요. 설계자 같은 역할이죠. 아, 조직가? 네, 특히 그 소그룹 모임, 클래스 미팅 방식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당시로서는 진짜 혁신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망, 상호 책임 시스템으로 작동했어요. 운동의 지속성을 만든 거죠. 와,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방식, 당연히 기존 질서랑 좀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엄청나게 부딪혔죠. 많은 교회에서 아예 강단에 서는 걸 금지했어요. 아, 쫓겨났군요. 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바로 야외 설교였어요. 밖으로 나간 거죠. 들판으로 나선 거군요. 그렇죠. 휘트필드가 그 브리스톨 근처 킹스우드 탄광지대에서 설교했을 때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거친 광부들이 얼굴에 석탄가루 흘러내리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아, 저도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감동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장소를 옮긴 게 아니에요. 제도권 종교의 권위를 벗어나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겠다. 이런 선언과 같은 거였죠. 그렇군요. 예상대로 반발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당연하죠. 제도권 성직자들은 비판은 기본이고 때로는 진짜 성난 돈중들한테 물리적인 공격까지 당했어요. 폭도들한테요? 네. 심지어 토마스 처치 박사 같은 경우는 사회 부패는 막 개탄하면서도 정작 변화를 이끄는 메소디스트들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어요. 좀 모순적이죠. 그러게요. 비판하면서도 변화는 두려워하는? 네. 호러스 월폴 같은 지식인들은 또 이들의 열정을 광신이라고 막 조롱하기도 했고요.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운동 영국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영향력은 진짜 대단했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식민지로 퍼져나갔죠. 우리가 아는 대각성 운동, 거의 어웨이트닝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나 길버트 테넌트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분들이죠. 특히 여기서도 휘트필드의 역할이 정말 놀라워요. 휘트필드가 미국에서도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대서양을 13번이나 건넜어요. 13번이요? 와. 네,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교통이나 통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물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 능력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쇄술의 발달이었어요. 그의 설교문이나 활동 소식이 인쇄물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된 거죠. 이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아하, 미디어의 역할도 있었군요. 흥미롭네요. 그들이 남긴 유산들도 참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찬송가만 봐도 아이작 와츠, 웨슬리 형제, 또 만세반석 열린이 쓴 토틀레이디, 이분들 찬송가는 지금도 불리잖아요? 네, 정말 명곡들이죠. 또 평신도 설교자들의 활약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정식 성직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석공 출신 존 넬슨이나 학자였던 토마스 월시 같은 비범한 인물들, 심지어 사형수들을 전문적으로 돌봤던 사일러스 톨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했죠. 네, 계층을 가리지 않았군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한 주일학교 운동. 이게 나중에 대중교육 확산에 크게 기여했거든요. 아, 주일학교가 여기서 시작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영향 아래서 성장한 클래펌파 같은 그룹들이 나중에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어요. 와,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사회 개혁까지 이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 이전과 이후 사회를 비교해보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역사가 레키도 군사적 승리보다 이 종교 부흥이 18세기 영국 역사에 더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만큼 개인의 신앙적 각성이 사회 전체의 어떤 도덕적 수준, 문화, 심지어는 정치 지형까지 바꿔놓은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정리해보자면 이 18세기 대각성 운동은 아주 깊은 침체 속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정말 광범위하고 또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강력한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거대한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때로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받았던 그런 개인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 비록 지금 당장은 좀 비주류처럼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